안녕하세요. 강사 강창희입니다. 저는 노설계에 관한 연구와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금과 같은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특히 홀로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요. 일본의 NHK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저는 일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분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요,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그런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로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인데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국민연금의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인당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 팔아 사람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 보급률이 113.5%. 그 웬만하면 일본 사람은 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쫙 올라가지고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도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 안 하지만 우리도 10년, 15년 지나서 지금의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근데요, 일본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 가계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우스 푸어가 될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 연령대별로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축분지 부채, 이거를 평균 낸 그래프인데 제일 비율이 높을 때는 20대, 30대 179%. 그때는 빚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어요. 그냥 거기 살다가 세상 뜨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요, 이 비율이 제일 높을 때가 마찬가지로 30대 131%. 근데 줄지를 않습니다. 퇴직할 때가 되어서 83% 부채가 그냥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간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사기 때문에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나의 노후에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하우스폰은 얼마나 많을까?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를 부양해 줄 수 있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전혀 다릅니다.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이 출산율이 4.3명에서 3년 기간이 6년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1950년부터 시작해서 1977년까지 28년 동안에 6.3명에서 3.0명 기간이 28년 동안 계속됐어요. 무려 2,700만 명을 낳습니다. 1년에 거의 100만 명이죠. 작년에 우리나라 출생자 20몇만 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몇 명 낳지 않은 이 세대들이 28년 동안에 낳은 그 베이비붐 세대들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까? 결국 지금의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살기는 또 오래 사네. 일본은 평균 수명이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1년 차이예요. 근데 얼마 전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나면요,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이 된대요. 왜 그런가 하고 놀라서 봤더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군요. 여기요, 고려대학교의 박유성 교수라고 하는 분이 연령대별로 100세 도달 가능성,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45년생 해방둥이, 금년에 만 76세. 이분들 중에서 살아계신 분이라면 남자는 4분 중에 1분, 여자는 3분 중에 1분이 100세를 돌파한다는 거예요. 1958년생 58년 개띠, 이분들 중에서 남자가 44%, 여자가 48%가 97세를 돌파한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교통사고만 안 당하면 다 100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혼자 되면 노후 파산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싱글의 시대,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남성들 중에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3만 명이 생겼어요. 여성분들은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9만 9천 명. 보통 남편들이 먼저 떠나지요. 그런데 남편들은 부인 먼저 떠나고 나서 평균 9년에서 10년쯤 살다 세상 뜨는데 여성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뭐가 또 문제냐? 돌아온 싱글, 결혼했다 이혼한 분들이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게 2019년에는 11만 800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이 신혼 이혼의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2019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5%밖에 안 됐는데 2019년에는 35%. 지금 혼인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그냥 혼자 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서는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이 독거 노인이 630만 명, 전체 노인의 18%인데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59만 명. 그러니까 숫자는 159만 명인데 퍼센트로는 19.6%, 5분 중에 1분이 혼자 삽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우리가 일본보다 높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5%, 일본은 29%, 2배입니다. 앞으로 10몇 년 지나서 우리도 일본처럼 이 초고령 사회가 되면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 다음에요,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들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을 생애비혼, 평생미혼이라고 그러는데 이 평생미혼율이 2015년에는 남자가 10.9%, 여자가 5%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금년가을에 2020년 통계가 발표될 때인데 훨씬 늘었을 거예요. 노인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 안에 노인 애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이 취미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이런 유연 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020만 가구. 그 중에서요, 젊은 애들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합쳐가지고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아요. 30%. 근데 유럽 가면 훨씬 높거든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40%, 수도 스톡홀름은 50%, 온 천지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까? 아닙니다.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거예요. 또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몇 년 전에 일본의 책방에 갔더니 이 혼자 사는 노예들 쓴 책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이 책들을 사왔는데 무슨 책이냐?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 그건 독한 남자랍니다. 근데 반대로 여성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앞에서 보셨잖아요.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리고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사니까. 자, 그러면요.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제일 중요한 게 연금이죠.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60 넘으면요. 생각지도 않은 이 특수 질병, 암, 심혈관 질환 이게 옵니다. 그래서 특수 질병 보험 하나를 환갑되기 전에 들어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요.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남편 먼저 가시고 혼자 남아서 10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 형태. 이 한마디로 말하면 대형 고층 아파트를 노후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난 한편에는 가족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요. 3대가 한 건물 안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 개축을 하면요. 세제 혜택을 준대요. 그리고 노인분이 혼자 넓은 집에 살고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룹 리빙, 공유경제 이런 것들이 유행해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준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연금입니다. 여기 선진국 하면은 노후자금을 몇 억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닙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들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도와줄 수가 없어요. 1960년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기간이 5년이면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을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입니다.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부가 국민연금 꼭 같이 드셔야 되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세 가지를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해 두는 게 이 100세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다. 나는 그거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죠.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안처럼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시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이 70살이거든요. 뭐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시고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저성장 고령화 시대, 특히 홀로 사는 노후가 이 보편화된 시대에 어떻게 내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100세 인생 설계 너도 할 수 있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군포시 도서관 구독 부탁드립니다.